안녕하십니까, 김지연입니다. 두 번째 강의로는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의 근간인 미국과 유럽이 지금 보이고 있는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사실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 황량한 곳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미국이 유럽을 앞지르고 또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지금 또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는 거는 어디서 그 비결이 오는지, 무엇에 기인하는지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미국 혁명, 그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이들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13년 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혁명,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창조주가 부여한 양도 불가한 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개인이 창조주로부터 자유, 또 여러 가지 그런 권리를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는 신이 있는 자유, 또 자유를 가진 개인, 또 이것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이 건국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장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린 스케치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기는 했지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쪽 날개는 시민의, 개인의, 또 민간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 다른 쪽 날개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의미합니다. 즉 민간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힘과 권력을 제한하면서 그 개인이 무엇을 이루어갈지를 한번 두고 보자. Let's see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 개인이 각각의 자유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한번 두고 보자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행복 추구권을 보면은 또 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인 것이죠. 우리가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다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를 만듦으로써 결국에는 그 각 개인이 무엇을 이루어 나갈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 혁명에서 있었던 프랑스 인권선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얘기했고 그 즉시 그 권리는 공동이익에 의해 차별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권 역시 개인이 아닌 집단, 국가, 네이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이 없는 집단적인 자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제한 가능한 자유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낸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완전히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프랑스 혁명은 랑샹 레짐이라고 불렸던 기존의 전통, 즉 신앙과 기존 규범을 철저히 배격했고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 자유를 통해서 왕을 처형하고 또 가짜뉴스를 통해서 왕비를 처형하고 또 그 처형을 이끌었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방향, 즉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혼란과 공포, 기존의 종교적 질서와 규범과 그런 도덕의 공백 상태에서 그런 공포와 혼란은 또 다른 독재와 전쟁, 왕정과 공화국의 반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프랑스에서 혁명 이후에 태어났었던 토크빌은 그런 앞으로 프랑스가 가야 하는 민주주의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감옥을 시찰하는 공무원으로서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그 미국 체류 동안 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견학하고 공부하고 기록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정말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갔는지, 또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미국인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던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신앙과 도덕, 개인 자발성 등에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 주제기도 한 자유, 미국 사람들이 추구한 자유가 프랑스 혁명에서의 자유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떠한 독립선언에 나타난 어떠한 문구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등등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프랑스는 신이 없어진 자유 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68 혁명의 급진성, 또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위에서 급진적 다문화 정책, 또 정부의 책임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큰 정부주의, 또 성혁명 등을 통하여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책들은 그런 프랑스와 또 더 나아가서 유럽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유산, 또 자신의 문명에 대한 현대 문명에 대한 그런 수치심, 속죄의식에서 스스로 현대 문명의 위대함을 포기하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 어떤 특정 집단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이 자조하고 셀프 헬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복지국가, 또 보모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이전의 자유와 번영과 위대함을 잃어가며 이슬라마이제이션과 또 낮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들어있는 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 또 이 영국에서의 이런 다문화주의 등이 어떻게 이슬라마이제이션과 영국과 유럽의 가정과 교회, 또 기존 질서와 공동체 붕괴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유럽의 지금의 어려움에 우리가 이전에 수치로 발견했었던 유럽의 어려움의 그런 철학적인 또 역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개인의 자유, 또 신이 주신 범위가 있는 자유, 또 그 책임과 도덕성을 수반하는 미국의 자유와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프랑스 올림픽에서의 이러한 퍼포먼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기존 도덕과 또 신앙의 그런 규범과 질서를 도전하는 것, 또 프랑스 혁명에 또 희생되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듯한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프랑스의 현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인구의 10%가 이슬람이고 인구의 8, 9%가 공무원입니다. 이랬을 때 큰 정부주의, 또 급진적 다문화주의, 또 그 나라의 국가와 정체성과 헌정의 그 안보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진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